항상 이 주식을 바라볼 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주식을 바라볼 때는 제일 처음에 종목 선정을 하는 게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 종목 선정이 됐으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진입과 청산인 거죠. 진입과 청산 전략.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위험 관리인 거죠. 위험 관리. 네. 주식은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어떤 룰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론, 그다음에 진입은 언제 하고 청산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거에 대한 방법론, 그다음에 위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까? 항상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스윙을 하겠다. 급등주를 가지고 스윙을 하겠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할 때도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진입과 청산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이번에 할 얘기는 위험 관리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얘기는 전혀 없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제 이 위험 관리를 하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고, 이 종목당 내가 종잣돈을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은 초보자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2천만 원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20종목 정도로 분산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종목을 최대한 빨리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종목 이름이라도 이런 종목이 있구나. 저런 종목이 있구나. 이 종목은 돈 잘 버네. 뭘로 잘 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시간대인 거죠. 네, 스윙 가지고. 그래서 급등주는 욕심 버리고, 100만 원 절반인 한 50만 원 정도? 왜냐면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 변동폭이 10% 막, 20%, 어떤 건 상한가 막 이런 식의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매매법을, 좀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예, 돈을 막 벌려고 막 이렇게 시뻘개져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멘탈이 나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뇌동매매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이제 가능하면 최대한 이성적으로 이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처음에 할 때는. 그래서 좀 금액을 줄인 상태에서 어,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할 얘기는 이제 보유 종목, 이 주식수를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1, 2, 5, 10 항상 얘기하는. 근데 내가 도초병을 운용을 할 거야. 그래서 한 주나 두 주를 팔았어. 그러면 다시 그 한 주나 두 주를 다시 사서 단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숫자는 전 종목, 내가 한 20종목을 들고 있다 그러면 그 모든 종목들의 주식 수가 한 종목을 들고 있거나 한 주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50주를 들고 있거나 뭐 어쩔 때는 1000주를 들고 있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 10주를 들고 있거나 근데 내가 3주를 들고 있지는 않을 거다. 6주도 안 들고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인 투자 방법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설사 하락을 해도 나는 배수 물타기를 통해서 여기서의 배수는 두 주를 들고 있다고 해서 두 주를 사는 배수가 아니라 두 주를 들고 있다 그러면 세 주를 더 사서 다섯 주를 만드는 이게 배수 물타기인 거죠. 그래서 이 이 단주는 계속 맞추면서 계속 이성적으로 어프로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는 전혀 없을 거고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내가 뭐 10만 원어치 살 거야. 그래서 10만 원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 수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8천 원짜리다 그러면은 12주를 살려고 해서 이 10만 원에 맞추려고 하는 가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 수를 가지고 맞추려고 하는 거다. 네, 그래서 보유 주식 수를 가지고 이 주식 기준점을 잡아야지 이 돈으로 이 원화로
기준점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예를 들어서 무증을 해. 그러면 한 주 들고 있을 때 한 주 줄게요. 이런 무증도 있지만, 10주를 들고 있을 때 내가 뭐, 5주만 줄게요. 0.5 비율로 또는 0.3 비율로 뭐 이런 비율로 주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도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이 단주를 맞춰주면. 다음으로 할 얘기는 이제 보유 주식 수를 얘기를 할 때, 응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의 응용이냐면, 어, 매물대 차트를 참고를 해서 내가 평단가를 이제 고려를 해가면서 물타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때 평단가를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 이 천주가 넘어가는 경우에, 이 백주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 백주 단위로 그냥 물타기를 나는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이렇게, 여기 백주까지는 단주를 잘 맞추고 있다가, 백주가 넘어가는 순간, 심력인 압박감이 오는 정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당, 음, 주당 뭐 한 20만 원 한다고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를 들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100주에서 200주 또 2천만 원어치 더 사. 그 상태에서 또 이제 6천만 원 정도를 더 사야 되는 굉장히 좀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이 너무 큰 물량이 이제 오게 되면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다. 다만 매물대 차트를 고려를 해서 100주 단위로 그냥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1000주 단위로 그냥 살까?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룰은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거에 맞게 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00주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1800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2000주면 2000주고 1000주면 1000주고지. 1000주가 넘어가서는 1000주 단위인 거지. 뭐 1200주, 1300주 이렇게 물타기 하지는 않을 거다. 이해되셨죠, 여기? 어. 만약에 본인이 1200주, 1300주 이것도 허용을 하겠다. 그럼 그렇게 페이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페이지를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이렇게 가겠다라고 만들어 놨지. 저는 요즘에는 요것도 쓰고 있습니다. 전에는 요렇게만 했었는데, 요렇게만 하다 보니까, 굳이 이 물량 부담이 너무 큰 애들이 보여서, 매물대 차트로 지금 요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음에 할 얘기는 이 보유 주식수. 주식수,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주당 한 100만 원씩 100주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한다. 주당 만 원짜리를, 주당 만 원짜리를, 100주를 보유를 해서 이제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물타기를 해. 그러면 3배수 물타기를 내가 진행을 했어. 배수 물타기면 200만 원이 되지만 3배수 내가 물타기를 한다. 최소 3배 이상 물타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200만 원이 아니라 한 500만 원 정도가 돼버리잖아요. 이해되셨죠? 이 부분. 그러면 한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금액으로 보면 5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종목은 5종목을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 종목은 한 종목이고 다른 거를 또 19종목을 더 보유를 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얘기가 있는 거냐면 이 5종목 플러스 15종목만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잠들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도 뭐 크게 어려운 점 없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20종목의 의미가 이런 의미다. 유경험자의 경우에는 이제 좀 심각해지거든요. 왜냐하면 1차 매수를 내가 한 주당 최소 한 200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200주 정도를, 이게 최소 200만 원, 최소 200만 원 주당, 주당 최소 200만 원이고, 내가 20, 주식으로, 200만 원. 그쵸, 종목당. 종목당. 여기 앞에가 틀렸구나. 종목당 200만 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위에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위에로 맞추면 줄어드네. 주당 1만 원 200주. 주당 1만 원 1만 원 200주. 200주. 그렇지만 금액으로 치면 최소 200만 원.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주당 최소 1만 원짜리면 최소 200주가 되고 최소 200만 원이 되는데 이 위에는 최대 만 원이라는 표현으로 최대 100만 원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고요. 이 말도 이해되셨죠? 네. 한 주당 100만 원 이상은 안 샀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얘기. 그래서 내가 배수 물타기를 한다고 쳐도 약 이제 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최소 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 최소 400에서 막 한 500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한 종목을 내가 보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얘는 한 종목이라고 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종목을 보유 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얘가 두 종목이면 이 뒤에는 18종목이 이제 매수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유경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금 최소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예상을 했을 때 이제 20종목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상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한 30종목 정도가 적당한 금액이라고 이제 판단은 하고 있지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종목수가 이 두 종목으로 생각을 하는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18종목이나 28종목만 신규로 이제 더 살 수 있는. 그 다음 할 얘기는 이거는 이제 선택적인 얘기긴 한데, 이 심리적 고점이, 이 코스피 지수가 이제 심리적 고점이에요. 그 상태에서, 총 현황 파악 대상 종목이, 이 현황 파악 대상 종목이라는 게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주봉 검색에 이 저평가 대상 종목이 있죠. 네, 얘거든요. 이 종목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검색을 해버리면 지금 이 최대 뭐야 이거 이렇게 어둡네. 얘를 하나 빼고 네, 실시간 검색을 하면 지금 이제 100건이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거래 대상 종목이 이제 100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뜨고 있는데 음, 어, 이 대상 종목이 90% 이상 전부 다 음봉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주지 않는 거죠. 전체장이. 그래 버리면 폭락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의심을 빨리 하고, 예, 이 잘못 진입한 애들 있잖아요. 물타기를 하거나 뭐 이런 룰에 어긋났는데 내가 그냥, 이거 초고로 그냥 산 애들. 그런 애들은 바로 전량 다 손절을 해야 된다. 기준점을 삼을 때
어, 예를 치자고요. 코스피 지수를 열어서 역대 차트로 가고, 이제 심리적 고점이라고 하면 이 위에서는 다 고점이잖아요, 네. 사실. 이 고점에서 지금은 이 지지선을 그려서, 그죠? 이 지지선을 그리고 여기에서 6개월짜리 이렇게 해서 그려서 이, 이 위치를 고점에서의 이 굉장히 이제 주의해야 되는 구간으로 이쪽을 잡고 있다고요. 네. 이날 이후로, 네. 이날 이후로. 네. 지금은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한 5년 전 데이터거든요. 네. 이 5년 전에는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이날 보면 똑같은 얘기긴 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근데 이날 2021년 7월 8일 날 지금 이 종가가 0.99% 이렇게 하락한 이날이지만 네. 또는 그 다음 날 음. 뭐, 한 2%까지 이제 저가를 형성하다가 한 1%에서 마감한 이날이든지, 이런 음. 날들은, 거의 한 90% 정도의 종목이 음봉을 나타내는 거죠. 하락. 음. 음. 이 거래 대상 종목들이라고 하면 음. 우량주나 성장주잖아요. 이 우량주나 성장주들의 음.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나타내더라. 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자금 확보를 일단 먼저 해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금을 가지고 막 운용을 하고 있어. 잘 계속 먹고 나고 기분 좋죠. 그렇지만 이 심리적 고점에서는 저 신호가 보이면 이 신호가 보이면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전체 폭락장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시작. 이제 시작이다. 음. 대세 하락이 시작되는 거죠. 음. 그러면 현금 비중이 최소 50%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음. 최대한 빨리. 음. 그걸 조심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손절이 들어있거든요. 네. 이 내용에. 네. 네. 그래서 선택인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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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레코멘드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그걸 강제화할 수는 없는 거죠. 제 돈이 음. 아니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손절을 어떤 종목을 손절을 할 건지 룰에 어긋나서 진입하는 애들, 그런 애들, 지금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뭐 지금 룰에 어긋나서 이, 산 애들이 꽤 잖아요. ITM 반도체라든지 뭐, 제 음. 머릿속에 대충 있는 애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하셔야 되는 거죠. 언제? 이때. 하게 되면. 근데 이미 뭐 되게 늦었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작이시니까, 네, 주식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차라리 성패를 경험하더라도 계속 들고 계셔라. 그것도 공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 얘기하고는 위배되는 얘기예요. 그죠? 음. 예, 저희 쪽 룰은 이건데. 이해되셨죠? 네. 예. 그래서 장기 지지선이 무너졌는데, 이 주가가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났어, 안 났어? 예, 왜 이걸 보라고 하는지 이제 지금은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손절하는 게 낫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써 있죠. 그죠? 반토막이 이미 났어. 그러면 손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음. 예, 이미 떨어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 지지선이죠. 경기 지지선이 무너진 종목은 어떻게 하라겠어요? 주가 대비? 아, 그렇지. 네, 4분지 1, 만 거꾸로 쓰네. 어. 얘도 손절 계속 올리겠죠. 그죠? 음. 어려운 얘기는 여기도 없어 보이네요. 음.
뒤에 있는 애가 더 중요해서. 그 다음에 이 페이지는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페이지 중에 하나죠. 그죠? 이거는 이제 코로나 전 얘기긴 하지만 1800에서 2200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어떤 게 올 것 같냐. 앞으로 주가가 이 2300 이상 오르기 위해서는 2300 이상 오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가가 3000 이상 찍기 위해서는 위기가 무조건 와야 된다. 그래야 돈이 풀리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정부의 개입. 그게 이제 어, 현금을 푸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고정돼 있는 주식의 가격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현금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이번에 잘 그렇게 동작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계속. 개별 종목 물타기 한 다음에 최저점에서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내가 2천만 원만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2천만 원이 어떤 한 종목에 다 때려박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 상태에서 내가 이 종목을 그럼 앞으로 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을, 이 2천만 원을 어치 들고 있는 이 주식을 담보를 제공을 하고, 대용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를 해주는 종목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1,000만 원이 안 되면 이제 현재가가 예를 들어서 20% 하락했어. 그러면은 1,600만 원이 될 테니까 한 800만 원 정도만 이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럼 8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이 종목을 그냥 더 사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목 사지 말고. 그러면 내 평단가는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 상태에서 들고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목은 내 인생에서 빼버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마음고생을 무진장하거든요. 이 한 종목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은 무조건 들고 있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거 진행을 할게요.